마모 스캔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모스캔즈 검색식과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모스캔즈 거래소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4가지,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바이빗. 선물은 바이낸스, 바이빗.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계정 로그인 아니고 일반적으로 로그인 없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뭐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나 뭐 시세 정보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로그인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글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게스트 아니면 또는 뭐 베타 플랜을 인증받으신 분들은 요런 이제 설정에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계정 정보, 그 다음에 기본 내가 어떤 거래소를 쓸 거냐, 기본적으로 타임프레임은 어떤 걸 쓸 거냐, 뭐 이런 기본 설정, 그 다음에 알림, 텔레그램으로 이제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런 텔레그램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API 키는 뭐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하고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낸스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정한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캔들과 거래소가 어, 로딩할 때 바로 불러와지고 스캐너나 차트 검색식 뭐 쪽집게 백테스트 자동 매매 모든 구간에서 선택한 거래소를 기준으로 모든 동작들이 이루어지고 기능들이 실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는 차트 들어가자마자 AI 분석선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넣기에는 제가 해놨어요. 불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이 수정한 부분은 검색식입니다. 제일 스캐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색식이기 때문에 검색식이 총 8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 뭐 MACD, 볼린저, RSI, 스토캐스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음, 같은 종류의 지표끼리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두 개를 같이 쓴다고 잘 잡아낼 것 같지만 그 두 개가 같은 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르시고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분류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시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을 제가 어 크게 추세와 그다음에 모멘텀, 변동성, 뭐 과매수, 그다음에 추세의 강도, 그다음에 실제로 추세, 모멘텀, 뭐 거래량, 시세, 그다음에 이제 순위, 그다음에 캔들의 패턴, 그다음에 차트의 패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두 가지의 같은 지표를 사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류를 했고 또 이제 쓰시다 보면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건식을 만들다가 추세가 두 개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추세를 하나 빼는 게 좋겠죠. 모멘텀을 차라리 하나를 집어넣는 게 낫고 거래량을 하나를 집어넣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식도 내가 쓰는 검색식만 쓰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검색식은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또 공부하려고 하면 또 일단 간단한 개념만 알고 싶은데 그것도 찾아봐야 되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계속 쓰시는 분들도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좀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MA는 뭐다, 그다음에 뭐 MACD는 뭐다, 뭐 볼린저 밴드는 뭐다, 그리고 이 검색식을 만들었을 때 뭐 어떤 의도로 이게
같다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코멘트긴 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일단은 제가 업데이트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분류가 됐다. 그리고 차트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표들을 추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분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추세라고 이 배지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목적이에요. 이건 뭐냐, 가격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 MA라고 하는 이런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격의 평균을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추세가 어, 일목균형표, 이런 거는 이제 선행지표도 있고 구름대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구름대 위아래를 보면서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세란 건 뭐냐, 지금 얘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라는 걸 나타내는 게 추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그 다음에 뭐 파라볼릭 같은 거는 추세의 이제 전환점,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의 전환을 알아내기 위한 지표가 파라볼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가격의 방향을 판단한다, 그러한 지표들이다. 꽤 많죠. 이런 것들을 겹쳐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겹쳐서 쓰지 마시고 추세는 하나 정도만 넣어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어, 힘의 움직이는, 이게 그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캔들인 거고, 이런 변화가, 아까 추세라는 것은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본다면 모멘텀은 속도입니다. 속도, 힘의 강도와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잡아내기 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CD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의 차이, 그러면 그 차이가 벌어지면 속도가 붙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CI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모멘텀에 CCI 비교 돌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CC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 그 통계적인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격의 방향성이 아니라 힘의 강도와 변화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히스토그램이 뭐 양수고 증가 중이면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양수지만 감소 중이면 방향은 맞는데 힘이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지표들은 힘과 방향이다. 힘과 속도, 변화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그래서 강화된다, 약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이제 폭을 측정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어, 간단히만 보시면 여기 뭐 CCI도 있고, 볼린저 밴드는 폭이 축소됐다가 넓혀졌다가 축소됐다가 넓혀졌다가 이런 반복을 계속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이런 식으로 밴드의 폭이 극도로 좁아졌다가 이때 우리가 변동성 수축이 생긴다. 그러면 수축이 생기면 에너지가 발산을 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쌓이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밴드가 인제 확장되는 시점, 이 시점이 이제 강한 방향성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 지표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인제 변동성이 아니고 인제 과매수, 과매도, 이 RSI나 스토캐스틱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0 에서 100 아니면 마이너스 100을 나타내는 오실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우리가 과매수라고 하고, 어 지나치게 내렸다, 이거를 과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표현한 게 이제 요런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과 하락의 폭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고점 저점 범위에서 어 내 위치가 어딘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지표는 스토캐스틱의 인제 역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매수, 과매도라고 표현된 이 지표들은 결국은 너무 올랐냐 지금, 너무 내렸냐, 요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제 아까 추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추세는 인제 그 움직임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거를 좀 더 쪼개서 추세의 강도, 추세의 강도라고 또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세 강도로 나눠 놓은 게 ADX, DI 뭐 같은 건데, 이 차트로 뭐 잠깐만 보시면 이제 ADX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노란 선이 ADX인데, ADX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아니라 강도를 0 에서 100 까지 나타낸 거예요. 지금 34.21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인제 일반적으로는 25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2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MACD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그냥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한다면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강도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이런 것들을 넣어 준다고 한다면 횡보 기간을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내가 매매를 안 하겠다, 그러면 ADX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 ADX가 행보냐 추세가 유효하냐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DI 플러스는 이 추세의 강한 추세, 그 다음에 DI 마이너스는 이제 약한 추세,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우상향 때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뭐 DMI나 ADX 같은 지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와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강도, 그래서 추세의 강도라고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결국은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트에서 보시면은 저는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이거는 이제 이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판단할 거는 아니고, 이 분봉 하나에도 실제로 그러면 이게 다 팔아먹은 건지, 아니면 가격은 이렇게 하락했는데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는데 이게 실제로 팔아먹은 거래량이냐 아니냐, 요거는 좀 더 작은 분봉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간을 또 합산을 해서 보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량이라고 관련된 지표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밑에도 이제 거래량, 기본 거래량도 있지만 어 이제 지표들도 MFI라든가 OBV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OBV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일 때 거래량이 이제 누적됐다, 그다음에 이제 하락일 때 거래량이 뭐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어 수급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MFI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다가 가격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어 돈이 흘러가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의 흐름으로 실제로 어 그 자금이 유입됐는지 유출이 됐는지 이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기간과 기준값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어찌 됐든 내가 단기 매매다 그러면 단기 기간의 거래량, 그다음에 자금의 흐름, 추세 강도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 장기 스윙, 중장기 스윙을 하겠다 그러면 큰 봉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걸 결합을 해서 단타를 하겠다고 하면은 큰 봉들을 가지고 추세와 추세 강도, 그 가격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거래량 같 거래량 같은 것들을 거래량과 그다음에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분봉으로 조합을 해서 어 단타나 중기 매매 정도 거래 그 검색식을 조립을 하시면 그냥 아주 단기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기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어 검색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뭐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뭐 백테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인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내 데이터, 내 스타일에 맞는, 그래서 수익이 나는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라는 게 필요한 거고, 매매일지와 그다음에 이 매매일지에도 뭐 어떻게 매매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세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시세는 말 그대로 인제 가격 자체를 이제 조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몇 봉의 신고가냐 이런 건 뭐 돌파 매매할 때 갭이 생겼냐, 갭이 생기면 항상 그 자리를 다시 복귀한다, 이런 매매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격 자체 조건이다. 그래서 뭐 연속 양봉이 나오는지, 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면은 작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연속 상승봉들이 자주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큰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중간봉들, 뭐 15분, 1시간, 4시간 봉까지도 전부 연복 상승봉이 나옵니다. 뭐 그럴 때 이런 시세의 조건을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변화율이라든가 영속 상승, 뭐 신고가, 신저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타점을 노릴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순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등락률 순위, 거래량 순위, 거래 대금, 그다음에 뭐 신고가 근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 놓고, 내가 거래량이 너무 낮은 종목들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는다든가, 등락률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내가 뭐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한 10 위까지 정도 보겠다 그러면 원래 10 위까지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바뀌겠죠 끝에서. 그래서 인제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잡아내겠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 항상 제일 중요하죠. 분봉에서도 신고가가 중요하지만 뭐 일봉 이런 것들이, 이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개념에서는 뭐 월봉까지 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인제 봉으로 봤을 때는 그 기간 내에 가장 높은 거를 신고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거 가지고 인제 고 근처에 왔으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신고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위. 그다음에 인제 캔들 패턴들은 원래 기존에 나타났을 때 오래된 이제 주식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캔들, 뭐 망치형이냐 상승 장악형이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캔들이 어
이거는 되게 짧은 구간이에요. 1 개, 2 개, 3 개의 이 캔들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 큰 뭐 하락 이후에 뭐 도지가 나온다든가 뭐 상승 이후에 도지가 나온다든가 뭐 장대 양봉을 잡아먹는 장대 연봉이 나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캔들 패턴을 이제 그런 패턴들이 이제 결국은 차트에 반복은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캔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인제 상승류 그다음에 하락의 직전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세의 전환 시점에서도 이런 캔들이 나타난다. 하락 하락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신호, 상승에서 하락의 전환 신호 이런 것들이 패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 패턴에 검색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차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쌍바닥이냐, 박스권을 돌파하냐, 삼각수령이냐, 뭐 깃발형이냐, 헤드앤숄더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가 인제 진입 시점으로 인제 보시는 분들 차트를 보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고 찾지 않고 이런 차트 패턴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다양한 검색식들을 이제 이 상세 분류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요렇게 막 겹쳐서 넣으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인제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총 제가 인제 87 개의 지표 중에 이거를 총 10 개로 구분을 해 놨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추세는 가격의 방향이다. MA 뭐 지금 MA 2 선, 3 선 배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멘텀은 힘의 속도 힘의 속도와 강도가 변화하는 거를 찾는 지표다.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가 되겠죠. 변동성은 이제 가격의 이동의 폭 그래서 뭐 힘이 수축됐다가 폭발하기 직전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과매도는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이냐 침체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추세 강도는 이 추세가 실제로 유효한지 아닌지 이 추세의 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ADX 같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자금의 이제 유입이나 유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OBV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가격 자체의 조건이다. 그다음에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등락률, 거래량, 대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캔들 패턴은 이제 캔들 형태로 한 두세 봉 정도로 나타나는 어떤 형태를 찾기 위한 패턴이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 패턴은 이제 그 쌍바닥, 박스권 돌파, 뭐 삼각수렴 이런 패턴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검색식의 종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하나하나를 실제로 이제 차트를 띄워서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어 내가 이제 파라미터들을 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추세 하나 넣어 보고 모멘텀 하나 넣어 보고 뭐 변동성 넣어 보고 그다음에 과매도 하나 넣어 보고 추세의 강도도 하나 넣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조건들을 넣었을 때 어 어떤 특정 코인을 중심으로 값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검색식을 뭐 요런 구간에 우리가 잡기 위한 검색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어 그런 영상들을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제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상으로도 인제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가상으로도 이렇게 돌려보고 또 백테스트에서도 실제로 인제 만든 검색식이 제일 빠른 거는 백테스트로 해 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고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주말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